자, 2부 시작할게요. 인사는 생략. 이렇게 도덕의 개념, 이렇게 경제의 개념. 이게 홍익 세상을 실현하는 축입니다. 이렇게 두 축, 이렇게는 홍익. 이런 개념으로 정리될 때 몇 줄만 읽어볼게요. 요거는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제 거 책 중에 뇌 시리즈 네 번째 거예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원고를 갖고 와봤어요. 이 제목이 홍익 자본주의 실현인데, 막스 베베의 말을 빌리자면, 이 막스 베베가 뭐냐면 칼 막스하고 상대되는 개념의 사회학자의 독일에. 막스 베베 이거 제가 법 공부할 때 이거 배운 거예요. 저 시커먼 일이 생겨도 학과는 법학과였어요. 이 경제 이런 거 우리 난공님도 전략 전공하셨거든. 전략 경영을. 그래서 경제의 논리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한 거니까 일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베베의 말을 빌리면 근대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이 주가 되는 경제 논리로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차가운 차가운 경제 체제를 근대 자본주의 욕구라고 표현했어요. 이 막스 베베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속성. 요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차가움에 다 있어요. 그러면 홍익의 속성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뜻함에 다 있습니다. 그 어차피 여러분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식상할 줄 몰라도 저는 도인치고는 그래도 신문도 자주 보고 뉴스도 자주 듣는 축에 속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코스피 지수 지금 오늘자로 얼마예요? 라면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럼 저는 알아요. 2394포인트. 미사일 날아다니고 트럼프하고 말장난해도 경제는 별로 요동을 안 쳐요. 그게 일체가 쇼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경제 프레임은 쇼로 시작해 쇼로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으니. 미국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마하고 박근혜 씨가 등극한 것도 흰 그늘의 괴 때문에 그래요. 괴. 음량의 조화 때문에. 조금 전에 적어준 거, 이렇게 적어준 거, 여자가 앞에 쓰는 거, 이런 거는 경제의 흐름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정치학적 측면으로만 계산하고. 자, 이 홍익의 버전이 세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치 측면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 측면이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덕적인 측면도 이걸 정신 측면이라고 그래요. 이때까지 사용한 것 중에 세계사 인류사의 전체 도와 사상과 철학의 전체 프레임을 보면 정치 측면에서 홍익은 이미 다 쓰였어요. 자본주의 논리에.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대의식에 뿌리 받고 있는 일체의 정상을 포함한 걸 종교라고 한다니까. 그럼 경제적인 이념도 실패했지만 자본주의도 이미 홍익의 텍스트를 잘 먹고 잘 사는 전제하에 다 쓴 거예요. 나머지 하나 딱 남아있다니까. 이 정신학적 측면으로 홍익을 실현하는 거. 그런데 힘들어요. 왜요? 이 정신학적 측면에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지구 틀로 보면 그게 기아입니다. 기아. 배고픈 거. 기아, 그 다음에 질병이에요. 이거는 기아도 굶어 죽는 거. 이거는 종교적인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체계도 기도라든지 이런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아, 질병.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신학적 측면이 이념은 어떻게 하고요? 종교적인 이념은.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정신학적 측면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것을 몽땅 해결하고 이걸 전체를 인류의 고통으로 본다면 지구의 고통, 이 고통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고 홍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기아, 질병, 이념, 인종 간의 갈등 여기 또 있습니다. 전쟁 이런 거.
이런 거는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굶어 죽고 하는 것.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체제로 이거를 통제하고 경영할 수 있어요?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가운데 파괴의 힘이 선행되는 게 전쟁인데, 그래서 이거를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욕망의 뿌리와 고통의 뿌리, 지구인들의 고통의 체계는 전체 집단의식, 인류 전체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팔아서 상품을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다 팔립니다.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입맛이 까다롭고 가장 취향이 까탈스럽고 독특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명품 가방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성향과 상품의 선호도를 먼저 연구합니다. 아무리 명품도. 그래, 한국 시장에서 통하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100개가 넘어 종교가 등록된 나라인데도 분쟁과 대립이 없어요. 종교 간에. 이념 싸움이 없습니다. 약간 배척하는 건 있어도 눈에 드러나. 실질적인 싸움과 충돌은 없어요. 한국 땅에는 100개가 넘어 사상적 종교의 뿌리가 있는데 부딪힘이 없는데 이념은 산산쪼가리가 나 있어요. 진보적 우파라는 말이 요즘은 유행.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진보적 우파. 그거는 역사에 죄를 지은 위정자들이 포장하기 쉬운 말이에요. 진보적 우파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된다거나 이러면 약도 없다고. 이런 논리로 유럽의 산업혁명 이래 모든 자본주의의 뿌리 자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채 오늘날까지 이렇듯 무한대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속성상 발전 속도에 비례해서 지구촌 전체 프레임 자체가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면 좋은데 절대로 그러지가 못해요. 가난한 나라는 아프리카 같은 것도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짐바브웨이 알죠? 아프리카.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들 대통령들 들먹거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보다 4배 잘 살았어요. 짐바브웨이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 263불이 GNP였으면 짐바브웨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은 90달러가 다였어요.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파라과이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니. 근데 지금 이런 고속 성장을 한 배경에는 희생과 그리고 강요와 그리고 양보와 적절한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OECD에 우리가 너무 빨리 가입을 한 결과가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논리는 조합 자체가 불가능해요. 몇 줄 더 읽어볼게요.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하고 잘 사는 나라는 또 영원히 잘 사는 이런 이상하고도 야릇한 불균형의 결과를 만들어놨다. 이것은 부조하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조합이자 불균형의 극치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발음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논리는 잘못된 조합이자 불균형의 극치다. 불균형. 잘 안 되네. 따라서 실패한 자본주의의 대안적인 경제 논리의 출현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이 정신학적 측면의 홍익 텍스트를 접목해 보는 거예요. 차가운 경제적 논리에 실패한 자본주의, 이성의 논리에 따뜻한 여러분들의 혼집인 가슴의 영역을 혼합해 보는 거예요. 따뜻한 건 가슴이에요. 감성의 영역. 그래서 따뜻한 혼을 부활시켜 보는 개념.
이게 홍익자본주의입니다. 즉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자본주의 논리가 홍익자본주의. 인류 사회에서 이 조합만큼 안정적인 경제 논리는 없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진행형이니까. 이것은 토인비부터 시작해갖고 말틴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들 많은 사람, 데카르트부터 합리주의자들도 얘기 다 했어요. 저 라이프니츠는 200년 전에 논문에도 극동의 아시아 땅에 가면 아름다운 사상과 철학을 지닌 민족이 있다. 소수민족. 극동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족, 게르만족, 2차 대전, 그 다음에 유대족, 이런 거는 세계사의 흐름에 다 써봤다고, 이때까지. 갈등, 이념, 종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민족 카드입니다. 요렇게. 한민족 카드. 요 카드를 저희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라요 하랑도처럼, 그 다음에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무절 그 단체처럼 우리 방장들이 나서서 이 카드를 한번 써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이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도인일 뿐이에요. 이런 경제 논리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홍익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근데 젊은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전체성을 갖춘 채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면 전체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무엇을 건강하다고 하는 건지. 유엔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5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게 5번째 정신이 들어갑니다. 이 휴머니즘이. 그러면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진짜 건강한 건 여러분 뇌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네 운하의 통합이 있으니까, 융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지구 이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상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더더욱 없어요. 물론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차가움의 속성상 빈부격차는 더 한층 심화되고 나라 간의 경제 무역의 보복은 전쟁 그 이상이다. 그리고 각 종교의 계파 이런 대립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종 간의 갈등은 더욱 말할 필요 없어요. 세계사의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쟁 이면엔 인종 간의 갈등이 개입된 채 무력을 앞세운 패권주의는 연일 한반도를 위기상으로 몰아넣은 채 일체의 양보가 없는 대립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이 홍익자본주의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 보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조고각하 발 아래만 살펴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에 여러분들은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아니라 욕망의 패턴에 엉킨 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 그런데 세계관을 맡긴 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넋을 놓은 채 미래마저도 포기한 상태라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요 버전하면 여러분들이 살살 주무실 줄 알고 여기 딱 보안책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신통 학문을 딱 또 갖고 왔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 지금 살살 제 도력에 취해갖고 잠을 싹 주무실라는데 저는 절대 그런 꼴 못 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꼴이라고 해서 정정할게요. 그런 모습을 못 봅니다. 요 몇 줄만 읽어보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구 이념을 실천할 때 홍익의 텍스트에 이때가 전무후무했어요. 방법론이 있은 단체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저희들은 있습니다. 왜요? 이 뇌신경세포 좀 아는 척 좀 하자면 연결망을 화음세계 인드라망으로 보시면 돼요. 화음세계 인드라망 세계 일화 한 송이 꽃이라니까. 세상 덩어리는 음양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도 마세요. 합쳐봤자 한 덩어리니까. 이 뇌신경세포망을 우리는
좀 아는 척 좀 하자면 커넥톰이라 그래요. 이 커넥톰을 잘게 부순 게 저희들 공부인 코스믹 아톰이라 그래요. 요렇게. 요거는 내려가서 침잠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방법론이 있다니까, 공부하는. 방법론에 있어 종교적인 이념과 도적인 색깔은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로는 우리 지구의 상생운동은 한계점에 이른 지 이미 오래고, 잘생긴 우리 잘 들어보세요. 도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이미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 또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도 이미 피부로 인지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역사의 선구자들 그리고 개혁가들이 이미 검증을 다 해본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가는 거, 종교전쟁 500년 지났어요. 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 넘었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쿨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종교전쟁,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 500년 전입니다. 루터 신학자에 의해서. 이때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이런 살육가의 학살 이면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종교적 이념의 대립의 충돌이 늘 있어 왔다고. 여러분들, 우리 원전이 몇 개가 있겠어요? 핵폭탄 무서운 줄 알지 원전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핵미사일 무서운 줄 알지만 여러분 보고 있는 전자파가 하나도 인체에 무섭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틀 프레임을 조금 키워서. 언제 오셨어요? 뒤로 좀 뚝 떨어져 있어요. 나는 인물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보다 잘생겼거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아까부터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 저는 보면 한쪽만 봅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웃습니까? 제가 엄청 웃겨드렸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한 곳만 공략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가 웃을 때까지 공략합니다. 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진짜 제가 탄생한 것도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다행인 게 도인들은 진짜 못생겼더라고. 대도인들은. 저도 별론데 너무너무 못생기니까 제가 잘생겨 보이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인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노래도 제가 제일 잘합니다. 춤도 제가 제일 잘 춰요. 여러분들이 상이 끊어지고 신통을 이루가면 제 춤인들 못 추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고 요 장은 마무리할게요. 15분 지났나? 그럼 또 마무리해라. 또 조금 이따 또 찍을게요.